자, 그래서 자극을 주면 이제 전기적 성질이 변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 축삭돌기를 이제 확대를 해볼게. 이렇게 확대. 자, 너희가 두 가지 이온을 꼭 기억해야 돼.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을 꼭 기억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가 요거를 확대한 거라고 보자. 여기가 이게 축삭돌기 안쪽이고, 이제 양쪽이 축삭돌기 이제 바깥이라고 할게. 바깥이라. 그럼 일단 어쨌든 요거 세포막이겠지? 축삭돌기니까. 그럼 니네 알다시피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사이사이에 뭐 박혀 있지? 단백질 통로가 박혀져 있잖아. 그래서 자, 나트륨하고 칼륨 기억하라 그랬는데 나트륨이란 이온은 축삭돌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근데 안에는 그게 좀 적고 밖에는 많아. 그리고 그 축삭돌기 세포막에는 나트륨이 전용으로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 통로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칼륨도 있는데 칼륨은 오히려 안쪽에가 더 많고 바깥쪽에는 좀 적게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칼륨 통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단백질인데 통로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미리 얘기하는데 나트륨은 있잖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밖에 항상 많은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칼륨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안쪽이 많은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 뭐 하여튼 뭐 자극 지랄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나트륨은 밖에 많은 거고 칼륨은 안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자극을 주기 전이야. 그래서 이제 그 통로들이 대부분 닫혀 있어. 칼륨은 조금 열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통로가 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농도가 다르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뭐가 일어나겠어? 확산이 일어나겠지? 지금은 닫혀 있어서 확산이 안 일어나는 거지? 확산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확산이 될 거고, 칼륨 통로가 열린다고 하면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확산이 되겠지? 근데 지금 닫혀 있어. 대부분. 나트륨 다 닫혀 있고 칼륨도 거의 닫혀 있어. 근데 누구만 작동 중이냐? 펌프만 작동 중인 거야. 그죠?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럼 이제 얘네 다 양이온이잖아. 근데 봤더니 안쪽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야. 양이온보다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안쪽이 살짝 뭐를 띠게 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음전하를.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양이온들만 있으니까 양전하를 이렇게 띠고 있는 거예요. 양전하. 그러면 그때 이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갖고 안쪽하고 이제 뭐가 전이차가 생긴 거지. 바깥쪽은 플러스고 안쪽은 마이너스니까 전이차가 생기거든. 그럼 그 전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70mV 정도 되더라는 거야. 자, 어디를 기준으로? 니네 여기서 플러스가 높고 마이너스가 낮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낮다 이 말이잖아. 밖이 기준이다. 그럼 만약에 이때 질문 하나 해볼게. 이 상태에서 밖을 기준으로 밖을 재면 어떻게 되겠어? 전이차가 얼마겠어? 0이죠. 안을 기준으로 밖을 재면 얼마가 돼? 플러스 7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70mV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전이 차이를 지금 이게 자극이 주어지기 전 상태라 그랬잖아. 휴지막전이라고 불러. 휴지막전이. 휴지막전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지금 자극을 주기 전에 이와 같은 분포를 보일 때를 우리가 분극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극 상태. 이게 평상시야, 평상시. 근데 이때는 자 펌프만 작동하는 거야. 자, 펌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생각해봐. 펌프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펌프는 뭐야? 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냐면은 지금 나트륨하고 칼륨이 안과 밖에 농도가 다르잖아. 얘는 농도 아까 통로가 열리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된다 그랬잖아. 얘는 반대로 농도가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억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면 나트륨은 어떻게 되겠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동시에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얼마가 나가냐면 얘가 3개가 나가고 얘가 2개가 들어오거든. 그럼 생각해봐. 안쪽에서 플러스를 3개를 빼내고 플러스를 2개 넣었으면 플러스가 부족해진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 마이너스 70mV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안쪽에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양이온 내보내고 들여보내는데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요 마이너스 70mV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게 평상시야. 근데 내가 요 지점에다가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빵 주는 거야. 빵 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 그리긴 어려우니까 일부만 그릴게. 자극을 빵 주면 그냥 자극 아니라 그랬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려요. 딱. 칼륨 통로는 여전히 닫혀 있어.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은 무조건 밖에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자, 그러면 확산일 땐 에너지 써, 안 써? 자, 그럼 아까 얘는 에너지 써야 되는 거, 펌프는. 그지? 그래서 얘는 ATP 소모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얘는 능동수송인 거지. 그지?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과 칼륨을 안과 밖으로 이동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ATP를 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자극을 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저절로 확산이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양이온이 내가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원래는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던 게 점점점 마이너스가 약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겠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점 플러스가 되겠지, 안쪽이? 바깥쪽은 그럼 상대적으로 점점점점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이때 이 밖을 기준으로 안쪽하고 전이차를 재면 원래는 마이너스 70이었던 애가 점점점점 전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맥시멈 최대치가 된다 그러면 안쪽이 플러스고 바깥이 마이너스니까 전이가 플러스 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되냐면 한 30에서 35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0mV였는데 자극을 주면 전이가 쫙 상승하는 거야. 어디까지? 플러스 30에서 35까지. 그럼 요때를 뭐라고 하느냐? 요와 같을 때. 자극을 줬을 때 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요때를 분극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 탈분극이라 부르는 거야. 탈분극. 무조건 많다니까. 많으니까 계속 확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조건 나트륨은 밖에 많은 거야. 알겠어? 밖에 많은 거야. 그리고 이때 여기 지금 그리지 않았지만 뭐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선생님이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늘 작동. 알겠어? 탈분극일 때도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하고 있어. 여기다 따로 그리지 않은 것 뿐이야. 알겠니? 이게 탈분극이지. 근데 보통 니네 문제 풀 때 보면 자극을 딱 한 번만 주는 걸로 나오거든? 그럼 이제 자극 한 번 줬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어떻게 되지? 봐라. 여기 나트륨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어쨌든 밖에서 안으로 막 들어왔으니까 나트륨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긴 축삭돌기에서 양옆에도 나트륨이 있는데 여기가 더 많아진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럼 여기 있던 나트륨이 어떻게 되겠어? 옆으로 확산되겠지. 옆으로 확산되겠지? 맞잖아. 여기가 순간적으로 많아졌으니까 양 옆에 비해서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옆으로 확산될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 지점은 안에 들어왔던 나트륨은 이제 옆으로, 양옆으로 많은 데서 조금 더 확산이 된다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나트륨 통로가 점점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은 옆으로 확산되고 안쪽에 칼륨은 안쪽이 더 많으니까 통로가 열리는 순간 밖으로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점은 플러스가 점점 다시 줄어드니까 다시 안쪽이 점점 뭘 띄게 돼. 마이너스 전이를 띄게 될 거고 바깥쪽이 점점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 가겠지? 그러면 전이가 다시금 마이너스가 되겠지. 플러스 35까지 올라갔던 애가
전위가 다시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한 마이너스 80까지 가. 그러면 그 마이너스 80까지 가면은 열심히 펌프가 작동해갖고 이걸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다시 분극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분극.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요 그림은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한 지점. 자극을 준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자극을 주기 전, 자극을 주면, 주고 나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한 지점은 어떤 순서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한 지점은. 그럼 이때 자 지금 요 상태들일 때 시간에 따라서 요 지점의 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요 그래프가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세로축이 막 전이야. 그 다음에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자 봐. 평소에 분극이라 그랬지. 자극을 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막 전이라는 거는 이 여기하고 여기 전이 차이. 근데 다만 이제 자극을 주기 전에 그 전이 차이를 휴지막 전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라는 숫자를 휴지막 전이라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봐 마이너스 그러니까 니네가 외워야 되는 숫자가 3개야. 마이너스 70 플러스 35 마이너스 80 이렇게 3개는 외워야 된다고.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이 자극이 주기 전에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70 쭉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내가 요때 자극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 요때 자극을 준 거야. 무슨 자극? 역치 이상의 자극. 그러면 그 지점의 전위가 쫙 상승하잖아. 어디까지? 문제에 따라서 30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플러스 한 35 정도라고 보면 5까지 상승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극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 지점의 전위가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다시 쫙 내려간다. 그래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80까지 가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80까지 가면 이걸 우리가 이제 과분극이라고 불러. 너무 과하다 이거지. 어? 과분극. 재분극이 일어나다가 너무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어떻게 된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거야. 요 그래프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랬다. 근데 뒤에 문제 풀 때 다 이거 이용하거든. 이 그래프. 그래서 이때 봐봐. 구간을 나눠보면 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기 마이너스 70이 유지되고 있는 때는 분극 상태인 거야 아직은. 그리고 그래프에서 전위가 막 상승하고 있을 때는 뭐야?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재분극에서도 만약에 너무 과하다 이 지점은 그럼 선생님 과분극은 그냥 재분극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극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구간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그래프는 뭐라고? 한 지점에서 시간. 근데 자 봐. 그럼 이제 요 자극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 그랬잖아. 그럼 니네 가끔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 전위가 이렇게 변하잖아. 그럼 이제 흥분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활동 전위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럼 그때 활동 전위의 크기는 요거가 활동 전위의 크기야. 요만큼이 활동 전위의 크기야. 그러니까 흥분이 발생하면 활동 전위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때 활동 전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숫자상으로 마이너스 70이고 플러스 35니까 105mV 정도가 되는 거죠. 활동 전위가.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니까?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점선이 찍혀져 있고 역치전이라는 게 나와. 역치전이. 자, 요건 뭘까?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역치보다 약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역치전이보다 낮은 거야. 그러니까 역치전이라는 거보다 전위가 올라가야 활동전위가 생긴 거야. 알겠니? 올라가다 말면 역치전위보다 약한 그냥 이게 되면 이거는 흥분 발생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역치전이란 말도 이 역치 이상의 자극하고 좀 관계 지어갖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게. 또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있어. 막투과도라는 게 나와. 막투과도. 자, 막투과도. 자, 막투과도는 뭘까? 말 그대로 막을 통과하는 정도인 거야.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이온이 막을 통과하는 정도의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 자, 많이 나오는 보기 표현 중에 하나야. 자, 분극 상태야. 이때 이 축삭돌기의 세포막을 통과하는 나트륨이 있어 없어? 있지. 펌프 놓치면 안 돼. 통과하는 칼륨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방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과하냐 안 하냐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극 상태라고 할 때, 자, 나트륨부터 얘기할게. 막투과도가 예를 들어 여기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은 어때? 막투과도 0은 아니라 그랬지? 펌프 때문에 0은 아니라 그랬잖아. 자, 그러다 이제 탈분극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나트륨 통로 열릴 거 아니야. 그럼 나트륨이 졸라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통과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맞아?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재분극이 되면 이제 나트륨 통로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냐? 닫히니까 막투과 정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그치? 떨어져서 분극 상태가 되면 이제 아까 처음하고 똑같이 되겠지. 맞니? 이게 이제 나트륨의 막투과도라고 한다면 칼륨은 어떻게 되겠어? 칼륨은. 자, 칼륨 마찬가지로 0은 아닐 거야. 그지? 자, 탈분극이 일어날 때도 여전히 통로는 닫혀 있잖아. 칼륨은. 그지?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날 때 여전히 막투과도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가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얘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맞아?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 근데 니네 이 그래프는 그냥 외워놔도 돼.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보통 기역 니은으로 나오거든. 그럼 기역은 나트륨의 막투과도인 거고 니은은 칼륨의 막투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방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정도를 나타낸 거니까 이 그래프도 같이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효은 이해됐어? 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분극 상관없이 그냥 저렇게 기억하면 돼. 어차피 과분극도 재분극의 일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분극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한 지점만 놓고 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만 놓고 봤다면 양옆은, 동시에 양옆은 어떨 것인가도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이야.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지우고 그려볼게. 자, 이거 다 지워도 되겠지? 응.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t 뭐 0일 때라고 하고, 여기가 t1일 때라고 하고, 이때가 t2, t3일 때라고 해보자 이거야. 자, t0일 때는 그냥 분극 상태야. 지금 축삭돌기 전체가 분극 상태라고 합시다. 안쪽은 전부 마이너스 띄고 있을 것이고 바깥쪽은 전부 플러스를 이렇게 띄고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 C, D, E 구간이라고 해봅시다. 자, 현재 C는 분극인 거지. 그지?
자, T1일 때 내가 C에다가 자극을 빵 준 거야. T1일 때.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안쪽이 점점 플러스로 변해가고, 맞지? 바깥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변해, 그지? 근데 이 순간에 그 양옆은 아직까지는 뭐야? 분극일 거 아니야, 그지? 아직까지는 분극 상태일 거 아니냐,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양옆은 아직 그냥 분극 상태야. 근데 더 이상 자극을 안 줘. 그리고 시간이 지나 T2가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있던 나트륨이 어떻게 된다고? 옆으로 확산된다 그랬지. 그 결과 요 지점은 다시 이제 점점 안쪽이 다시 뭐야? 마이너스로 되돌아가는, 그지? 재분극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그때 나트륨이 양옆으로 확산되니까 양옆은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탈분극이 되는 거야. 이쪽 나트륨이 가잖아? 그럼 여기 통로 원료도 또 이렇게 막 들어와. 그럼 결과적으로 양옆이 이제 뭐가 돼? 요렇게 자극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어떻게 된다? 탈분극이 된다고요. 열리겠지. 이제 여기서 나트륨이 확산되는 가능성이 여기 열려서 들어오는 거지 또. 그러니까 그 나트륨 통로를 열게 하기 위해서 엮친 거니까, 그러니까 꼭 나트륨 통로가 아니어도 여기 나트륨이 많아지면 탈분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면 탈분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또 시간이 지나 이제 T3가 되면 여기는 다시 이제 어떻게 되겠어? 원래대로 이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겠지? 그러면 그때 또 여기 있는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이 될 거니까 요 지점은 재분극이 일어나게 될 거고, 맞지? 그러면서 이쪽 옆이, 뭐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한쪽만 그릴게. 이쪽이 또 이제 어떻게 돼? 저절로 탈분극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걸 합쳐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 자극을 줬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탈분극되고 여기가 탈분극되고 점점 어떻게 돼? 탈분극이 퍼져나가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도라고 한다고요. 하나의 뉴런 안에서 탈분극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도라고 한다고. 근데 아까 마리집이 있으면 더 빠르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마리집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던 나트륨이 여기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확산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마리집이 있으면 여기가 탈분극되는 대신에 여기가 탈분극돼 버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마리집이 없으면 여기서 여기가 탈분극될 건데 마리집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가 탈분극이 되니까 더 빨리 간 거지. 그래서 전도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알겠네? 자, 그럼 이때 얘 갖고 얘기해 볼게. 자, 요 그래프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제 니네 나중에 문제 풀 때 요령을 알려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지금 CD2 지점에 전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위차가 뭐 숫자가 얼마인지까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요 그래프 있지. 요 그래프에다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0일 거 아니야? 여기 요 그래프에다가 요 지점들의 전위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C, D, E였어. 현재 T3인 순간에 C는 어디야? C는 여기여야 돼. 아니, 왜냐면 탈분극됐다, 재분극됐다, 지금 분극이 된 상태니까 C 지점의 전위는 여길 거야. 맞네? 맞잖아. 왜냐면 시간 순서대로 지금 왔어야 되는 거니까. 얘 처음부터 분극은 아니었던 애니까. 이제? 왜냐면 T1일 때는 C는 여기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되는 거고, 요 사이 어딘가가 되겠지, 전위값이. 그리고 여기여야 되니까 C는 여기인 거야. 아니야. 그 다음에 D는, 얘가 분극일 때 D는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구간상은 여기가 재분극이라 그랬잖아. 그럼 요 어딘가에 전위값을 갖는 거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럼 여기가 D야. 여기는 여기겠지. 여기가 요 구간상 여기가 탈분극되는 중이면 요 사이 어딘가에 전위를 갖는 거거든.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면 자극을 C에다 줘서 C, D, E 순으로 지금 자극이 점점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어느 한순간의 전위를 표시하면 자극이 제일 먼저 지나가는 지점의 전위가 이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돼.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 여러 지점에 어느 한순간 여러 지점의 전위를 이 그래프에다 표시했을 때 자극이 먼저 지나간 지점일수록 그 지점의 전위가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된다. 이해됐어? 나중에 이제 예제 문제 좀 이따 풀어볼 건데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야. 알겠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니네 모든 문제가 다 이거 이용하는 거거든. 서로 다른 두 뉴런을 두 개를 놓고 같은 지점의 전위를 표시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 A 뉴런이 있고 여기 B 뉴런이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 뭐 D1이야. 그럼 둘 다 여기다 자극을 주고 동시에 여기하고 여기서 측정한 전위를 여기 그래프에 표시해.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얘가 B야. A에서 D1은 전위가 여긴 거야. B에서 D1은 전위가 여긴 거야.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A가 더 빠른 거야. 먼저 지나갈수록 오른쪽에 전위가 표시된다 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다 푼단 말이야. 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간단하지만 요거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요 그래프는 우리 좀 이따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탈분극이 전도가 되고 쭉 가잖아. 쭉 가면 어디가 나오지? 여기다 그릴게요. 축삭돌기 맨 끝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뉴런하고 뉴런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이쪽에 축삭돌기 있고 이쪽에는 옆에 있는 뉴런에 가지돌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요 사이를 뭐라 한다 했어?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 축삭돌기 끝까지 탈분극 전도가 돼서 계속 오는 거야. 오잖아. 그럼 이 축삭돌기 끝에 주머니 같은 게 있어.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있어. 시냅스 소포. 자, 이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놈 안에는 아세틸 콜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흥분이 전도가 되었고 여기 끝까지 오잖아? 그럼 그 시냅스 소포가 터져. 그럼 요 틈 사이로 아세틸콜린이 뭐 돼서 나올까? 당연히 확산돼서 나오겠지.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 가지돌기도 어차피 세포막이기 때문에 이 안과 밖에 당연히 뭐가 존재한다? 나트륨 존재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나트륨은 시냅스 틈 사이에 많고 가지돌기 안쪽에는 적은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지돌기에도 세포막에 당연히 나트륨 통로가 뭐야?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세틸콜린이 오기 전까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분극 상태야. 그럼 나트륨 통로 있고 뭐야? 칼륨 통로 있어. 얘네 닫혀 있단 말이야. 칼륨은 이 안쪽에 더 많을 거고 바깥쪽엔 좀 적게 있겠지. 맞아? 펌프도 있을 것이고. 얘 지금 분극 상태였는데 이쪽까지 왔어. 그래서 시냅스 소포에서 아세틸콜린이 터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 나트륨 통로 있죠. 가지돌기 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에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 수용체.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확산돼서 나오잖아. 그 아세틸콜린이 이 수용체 딱 결합하는 순간 나트륨 통로가 징 열려.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린다고.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이 이 안쪽으로 졸라게 확산돼서 들어가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탈분극이 일어나면 이제 이와 똑같은 원리로 계속 옆으로 전도가 돼서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이 가지돌기 쪽이 분극 상태였는데 탈분극이 됐지? 이걸 우리가 뭐라? 전달이라고 하는 거야. 뉴런에서 뉴런 건너가는 거.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일어나는 거야?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탈분극이 됐잖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요 지점이 시간이 되면 옆으로 탈분극이 가면 하리나. 근데 요거만 하고 또 쉽게. 옆으로 이제 탈분극이 가면 여기 뭐 돼야 돼? 재분극 돼야 되지. 재분극 되려면 이거 닫혀야 되거든. 근데 얘는 특이하게 수용체가 있잖아. 그럼 여기 아세틸콜린이 남아있으면 수용체랑 계속 결합하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닫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아세틸콜린이 없어져야지. 재흡수됩니다.
부대돼서 없어지던가 재흡수돼야 돼. 그럼 이 아세틸콜린이 재흡수될 때는 확산이야, 능동수송이야? 나올 때 확산이었으니까 들어가려면 능동수송인 거야. ATP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알겠어? 왜냐하면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아니 재분국이 돼야 되는데 계속 탈분국 된다니까? 탈분국 한 번만 돼야 되는데.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게. 선생님 여기도 있어, 나트륨 통로. 근데 이 나트륨 통로는 수용체가 없지. 생각해. 만약에 여기 수용체가 있잖아? 그럼 얘가 확산돼서 나왔을 때 얘도 탈분국, 얘도 둘 다 탈분국 돼. 그럼 여기 또 탈분국 되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없어, 수용체가.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정리하자면 또 이렇게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이쪽에다 자극을 줘서 얘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양쪽으로 간다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오네, 이렇게 건너갈 수 있나?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 자, 그래서 이 흥분이 전달되는 거는 그러니까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거야.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아니 이쪽에다 자극을 주면 얘가 일로 올 수는 있다니까. 한 뉴런 안에서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 수 있어. 근데 못 건너가는 이유는 여기 뭐가 없어 일단. 아세틸콜린이 없잖아. 자, 가지돌기 쪽엔 뭐가 없다? 그러니까 가지돌기 쪽에는 그 아세틸콜린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없는 거지. 시냅스 소포도 없을 뿐더러 이따 치자. 나왔다 치자. 내가 뭐가 없다 그랬어? 수용체가 없어. 수용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나도 안 열려. 두 번째, 뭐 쪽에는? 축삭돌기 쪽에는 뭐가 없어? 그 아세틸콜린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돌기 쪽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뉴런에서 뉴런으로 건너가는 거는 흥분, 전달. 한 뉴런 안에서는 전도.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그림에 그려놨지만 한 뉴런에서는 양쪽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한쪽으로만 전도가 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양쪽, 좀 어려운 문제는 양쪽으로 다 전도되는 거 나오거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전도가 될 거고 그럼 이때 같은 뉴런에서는 어때? 양쪽으로 전도되는 속도가 어때야 되냐? 당연히 똑같아야지. 같은 뉴런일 때는 똑같은 거지. 알겠어?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근수축만 후딱 마무리 합시다. 근수축만.